김선우의 단단한 고요인데 우리 도토리 묵이에요. 도토리 묵 레시피 같은 게 좀 행위가 좀 나올 건데 이 시가 또 어렵게 나오면 어렵게 나올지를 또 한번 확인을 할게요. 우선 마른 잎사귀에 도토리 알 얼굴 부비는 소리 후두둑 뛰어내려 저마다 멍드는 소리 멍석 위에 나란히 잠든 반들거리는 몸 위로 살짝 늦가을이에요. 햇볕 발 디디는 소리 계속 소리 또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소리로 형상화를 많이 한 시죠. 먼 길 날아온 늙은 잠자리 채머리 떠는 소리 맷돌 속에서 껍질 타지며 가슴 동당거리는 소리 사그락 고운 뼈가루 저희끼리 이제 그 도토리를 이제 갈았어요. 그러니까 뼈가루 저희끼리 소곤대며 어루만져주는 소리 보드랍고 찰진 것들 물속에 가라앉으며 안녕 가벼운 것들에게 이별 인사하는 소리 아궁이 불 위에서 가슴이 확 열리며 저희끼리 다시 엉기는 소리 식어가며 단단해지며 서로 핥아주는 소리 이제 도토리묵이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도마 위에 다갈빛이죠. 도토리 한모 모든 소리들이 이런 소리들이 만들어낸 도토리 한모 흘러 들어간 뒤에 이런 소리들이 다 흘러 들어가서 비로소 생겨난 저 고요 도토리 한모가 도마 위에 딱 있는데 한모가 딱 있는데 이런 모든 소리들이 다 여기 들어갔는데 지금 이 한모에는 가만히 있는 고요가 있어요. 그쵸? 이런 소리들이 있었던 것들이 다 여기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도토리 한모에 저토록 시끄러웠던 소리들 그런데 또 저토록 단단한 하고 그냥 저렇게 끝났어요. 이건 지금 이렇게 끝난 거 맞아요. 오늘 화면이 잘 안 나온 건데 그런데 맞고요. 단단한 하고 생각이 무엇을 생각했을까 또 한 번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상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도토리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볼게요. 이런 소리들 이런 모든 소리들이 만든 이 고요 가만히 한모로 있는 이 도토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한 도토리 묵 청각을 시각해 놓은 시예요. 계속 소리 했어요. 산문으로 된 1년 방금 봤던 우리 개소리가 꾸며졌던 것 도토리묵을 만드는 과정을 나무에 매달린 도토리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묵으로 엉길 때까지 소리를 풀어내며 2년에서는 도토리 한모를 제시했고 3년에서는 고요함 단단함으로 끝마무리를 했어요. 1년에서 제시한 소리들 도토리묵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가을에 가면은 산에 가면 물론 밤도 줄 게 많지만 우리나라는 법으로 도토리 주는 거가 괜찮죠. 허용이 돼 있어서 가을에 그 산에 가면 할머님들이 도토리묵을 한가득 주워서 오시는 거죠. 찾아오시는 거죠. 막 찾아갖고 와가지고 도토리묵을 써주는데 진짜 맛있죠. 예, 그 과정인데 지금 나무에서 지금 이 도토리를 그래서 절구로 물론 지금은 절구로 빠진 않겠죠. 방앗간 가서 이렇게 하겠지만 빠은 것을 물에 담가서 떫은 맛을 우려냅니다. 그래서 앙금 갈아진 이제 물에다가 도토리 묵을 놓으면은 여기 앙금이 가라앉고 여기 맑은 물이 떠져 있겠죠. 이렇게 떠져 있겠죠. 운물만 이렇게 버리고 요거 딱 버려버리고 여기 남은 앙금 여러 번 반복해서 앙금을 잘 말려서 가루를 만든다고 합니다. 또 말려서 가루 만들고 이 가루를 물에 풀을 쓰듯이 끓여 계속 그러면 끈적끈적하게 엉기면 그걸 딱 놓으면 이제 식으면서 도토리 묵이 되는 건데 말은 쉬운데 이 반복하는 거 할머니 하는 거 보니까 되게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이런 과정이 1년에 온갖 소리로 표현되고 있어요. 얼굴 부비는 소리, 멍드는 소리, 발 디디는 소리, 채머리 떠는 소리, 가슴 동당거리는 소리, 어루만져주는 소리, 이별 인사하는 소리까지 다시 또 엉기는 소리, 서로 핥아주는 소리들이 지금 1년에 온갖 소리들이 그런데 나중에 한 모로 고요하게
이런 모든 소리 다 들어가 있는 고요한 도토리 한 모가 남아 있는 거죠. 1년에 제시되었던 소리들을 담고 있는 무. 이를 시인은 모든 소리들이, 진짜 이 시는 정말 이 발상이 참 독특하고 참 재밌어요. 그런 소리들을 이 한모는 고요하게 갖고 있어. 그쵸? 비로소 생겨난 저 고요. 다시 역으로, 이거는 표면적인 거예요. 우리 삶을 다시 투영을 시킨 거예요. 지금 보면은 깨달음이 1번이었고 2번이 투영이었어요. 우리 삶이 그런 거야. 계속 우리 오늘 보는 시들이 어떤 과학의 어떤 연구자들은 이거를 하나의 그냥 관처럼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의 관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삶이 다 들어있어서 죽음을 볼 수 있는데 그건 너무 과하게 보는 어떤 연구자의 흐름이고, 우선 본다면 모든 삶들을 다 우리는 들어요. 어떤 어머니의 소리, 아버지, 친구의 소리, 연인의 소리, 선생님의 소리, 여러 소리를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다 담아서 하나의 나의 자아가 나오겠죠. 응? 그렇게 보는 연구자들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로 갈게요. 그래서 그 고요, 나의 그런 여러 소리들이 합쳐진 나의 자아, 나의 고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리들이 주어져 나한테 담겨져 있을 때는, 나한테는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이 오더라도 나는 단단하게 나의 자아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가지만, 이 마무리된 나의 자아, 여러 소리들을 다 함축하고 듣고 변화시키고 아파하고 견뎌낸 나의 자아가 하나의 도토리묵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거죠. 도토리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무에 달린 도토리를 따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서 묵으로 완성되기까지 소리를 표현했지만, 시인은 도토리묵을 온갖 소리를 담고 있으나 말이 없는 고요함으로 드러내죠. 우리 자아. 그래서 어떤 친구들 보면 눈빛으로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정말로 너무 고요해. 그런데 다 통해. 그쵸? 다 통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 볼 때마다 내가 그러죠. 제 카세트 올려놨는데 30살이지만 17살이다 이런 말 있지만, 17살이지만 30살 같은 그렇게 삶을 사는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고요함이라는 거는, 침묵이라는 거는, 눈빛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는 온갖 소리들을 다 나 안에 다 겪어내고 아파하고 또 남을 또 그렇게 이해하고 하는 그런 침묵의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도토리 한 모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다 좋아하는 시로 엮어놨는데 시험에 나오면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연상을 해서 그 다른 시와 연관해서 풀어가야 돼요. 그리고 형상화시키는 거를. 그 다음에 이 시도 상당히 아픈 시예요. 우리 이제 명절을 지난 며칠 안 됐지만 박목월 시인이고요. 만술 아비의 충문이에요. 아베요 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부모님 부르죠. 내 눈이 티눈인걸 아베도 알러지요. 알지로요. 알지요. 그러니까 알죠 하는 거죠. 지금 사투리라서 알지요. 알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티눈이라는 게 뭐냐면 글씨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명절 때, 방금 이제 설 때 그 제사를 제대로 지내는 제사 의식을 본다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충문에다가 막 뭘 쓰잖아요. 그 족보 같은 그런 조상들 다 쓰는데, 이 화자는 글을 못 쓰는 분이에요. 아버지 알잖아, 나 글 모르잖아 하는 말이에요. 지금 등잔불도 없는 제사상에 등잔불도 없어. 지금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단 말 하는 거야. 충문은 무슨 충문이야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나 글도 못 쓰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치르는 이 제사 의식은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눌러가지고 소금에 밥이나마 많이 묻고 가세요. 지금 다 사투리라서 지금 그냥 현대말로 바꿀게요. 아니 우리말로. 소금에 너무 지금 제사상인데 소금하고 밥밖에 없어. 근데 이 화자의 마음은 그래도 많이 먹고 가세요. 많이 드시고 가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윤사월 보릿고개야. 지금 현실이 지금 제대로 제사를 치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나의 그 충문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제사상에 올라오진 거는 겨우 소금과 밥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상황은 또 게다가 윤석열 보릿고개예요. 보릿고개란 말 되게 알죠. 너무나 힘든 상황을 보릿고개라고 하잖아요. 아베도 알잖아요. 간고등어, 나도 아버지한테 좋아하셨던 간고등어 하나라도 올리고 싶었어요. 그게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셨던 거라서 아버지 소원 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또한 간고등어 하나도 제대로 못 드시고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아베 소원 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배고플까. 아버지 그래도 소금에 밥이라도 많이 드시고 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나올 걸 볼게요. 이제 그런데 이 화자가 그렇게 아버지에게 마음을 안타깝지만 따뜻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또 다른 화자가 여보게 만수랍이 네 정성이 엄청 따. 이것도 이제 사투리죠. 기특해, 괜찮아. 이승저승 다 다녀도 인정보다 귀할 것 있겠니? 하는 거죠. 방금 우리가 봤던 시들 보면은 김종섭의 물통에서도 사람을 찾아 다닌 것밖에 없고 물통 몇 통 준 것밖에 없어요 하는 게 인정이에요. 인정. 그쵸?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건데, 나 그냥 간고등어 없어도 되고 너의 마음, 소금에 밥만 준 너의 마음이 너한테 더 소중해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망령도 또 다른 이제 망령도 응감했어. 감동받았어. 교감했어. 마음에 감동을 느꼈어. 응감하여 되돌아가는 저승길에 너의 정성이 느껴져가지고 세상에 그 반응을 해주는 거야. 우리 벚꽃이 왕창 활짝 핀 걸 왕창 내려주는 것처럼 굵은 밤이슬이 오는 거예요. 감동을 해가지고 흘린 눈물, 이거는 부적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시예요. 그래서 인정을 보여주는 시, 우리 안도인의 간격도 그렇고 김종삼의 물통도 그렇고 오늘 본 시가 대체로 사실 그렇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시입니다. 충문이란 원래는 제례나 상례 때 신에게 축원을 드리는 글이에요. 글. 근데 아버지 나는 티눈이야. 그게 뭐야? 나 글을 못 쓰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도 없어. 막 이제 제사상에 지금 등잔불도 없어. 형식을 못 갖추는 거야. 그렇게 말해주고 있었고, 충문을 올리게 되는 시간, 충문을 올리는 사람의 신분, 제를 올리는 사실을 순서대로 기록하고 정성스럽게 제물을 바치오니 흠양하옵소서 하고, 이제 우리 고전할 때 이런 거 볼 거예요. 우리 지금 조치문 할 때도 볼 건데, 거기서 보면은 유세차로 시작하면서 마지막으로 상냥을 끔술 맺는 게 충문의 형식이에요. 조치문 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 제물을 바치오니, 정성스레 제물을 바치오니 흠양하옵소서 하고서 끝맺는 게 충문의 형식이었는데, 등잔불도 없고 아버지 나 글도 못 써 하는 식으로 지금 이 만수라비는 마음으로, 인정으로만 지금 이 제사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 시에서는 일반적인 서식에서 벗어난 형식의 충문이 등장하죠. 막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거. 전체 두연으로 구성된 1년에서 만수라비가 전체 두연에서 만수라비의 화자의 상황이었다가 나중에는 다른 화자가 드러나면서 또 다른 망령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만수라비가 아베의 제를 지내며 울리는 충문이었어요. 전체 두연으로 된 시여서 1년에서는. 근데 만수라비가 2년에서는 자신의 아베에게 제를 지내는 것을 보고 이를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자기 아버지가 와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영혼이 와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1년에서 만수라비가 아베에게 올리는 충문, 유세차도 없고 몇 년, 몇 월, 며칠도 없었어요. 제사상에 앉아 아베 그냥 불렀어. 아버지가 불렀어요. 자신이 그를 모른다는 사실도 아베도 알고 있고, 또 깜깜한 밤이 충분히 읽어서 뭐 있어봤자 밤이야. 등변불도 없어. 뭐 소용있겠어요? 하면서 또 말도 했어요. 그래서 알지러요 하면서 당한기요라는 경상도 사투리에 제를 지내는 사람의 진솔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시였습니다. 인정. 진솔한 마음 인정. 그래서 영혼도 감동을 받아서 굵은 비를 내린다. 그런 말로 끝나는 시였고, 충문은 없었어요. 일반적인 충문 형식의 마지막에 하는 말을 풀어서 눌러 소금에 밥이나마 많이 묻고 가이소 요 형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식이 지금 음양하옵소서 그 형식을 그냥 갖고 오는 형식만을 갖고 온 게 요 형식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충문 형식으로 굳이 찾는다 한다면 충문은 없었고, 가난한 살림살이, 얼마나 가난하며 아버지 소원이 간고등어 먹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거마저 제사상에 올리지 못하는 또 윤사월 보릿고개였어요. 아베도 아들의 형편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정을 알고 있고 기특해 하면서 말도 하고 있죠. 제삿날이니 간고등어 한 소원이면 아베 소원 풀어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이었고, 저승길 배고플 것을 걱정하면서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고 가세요 라고 인정 축원을 올리는 형식을 하고 있고, 밥을 소금 찍어 먹더라도 많이 드시라는 아들의 축원, 가슴 아픔, 마음이 드러나고 있죠. 이연에서 만수라비가 한 말을 보고 어떤 들은 영혼이 망자이겠죠. 망자. 만수라비의 아베를 따라 제삿날이라고 하니 제삿밥 얻어먹으러 온 어떤 또 다른 망자일 수도 있고, 이제 그건 드러나지 않지만, 네, 여보게 만수라비 다정하게 부르면서 네 정성이 엄청다, 대견하다, 기특하다라는 경상도 사투리, 계속 경상도 사투리로 이어가고 있어요. 보릿고개 맞는 아버지 제삿날, 가난한 살림살이라 고등어 한 손도 준비하지 못했지만 정성 들여 많이 듣고, 우리 진짜 눌러서 밥을 준다는 의미가, 그쵸, 꼭꼭 눌러서 준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어요. 좀 많이 먹이고 싶은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만수라비의 말과 행동을 보고 엄청다, 발음하기 너무 어려운 대견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망자가. 그리고 윤성학의 57분 교통정보도 이것도 상당히 의미를, 같은 분위기예요. 우리가 오늘 보는 시들은 거의 같은 분위기긴 하지만 이제 시어들이 좀 달려오는 것 뿐인데, 늦도록 막혀 차간 거리 좁히며 가다 서다를 반복한다. 진짜 답답하죠. 우리 명절 때 다녀오신 분들, 우리 다행히 여기 계신 분들은 멀리 안 다녀오신 분들만 계셔가지고 그어놓은 금에 가 서는 거, 그쵸. 진짜 저도 언젠가 한번 막힌 때 놀이공원 한번 갔다가 차가 이렇게 빼곡히 서 있는데, 이렇게 너무 막히니까 이제 샛길로 찾아갔는데 빼곡히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주차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중앙선이고 여기가 여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쪽만 막힌 거죠. 이게 주차선인 줄 알고 일로 간 거예요. 혼자서, 나 혼자서. 다 주차해 놓은 줄 알고, 너무 빼곡히 서 있어가지고. 주차를 정말 잘하셨네 하고 혼자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차 이렇게 오는 거야. 깜짝 놀랐는데 중앙선 넘어간 거죠. 저 혼자서. 이렇게 막히는 그러니까 그어놓은 선. 그래서 운전을 저는 하면 정신 차려야 되지. 정신 못 차리고 살다 이렇게 많은데, 그어놓은 이 금해가 서 있는 거. 그 상황에 지금. 교통이란 길 위에 금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쵸. 금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누군가의 뒷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린 차의 뒷모습을 보는 거죠, 지금. 근데 지금 여기서 형상화 시킨 거는 이 앉아있는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는 거죠. 그쵸, 뒤에서. 그들의 뒤꿈치를 따라 나도 누군가의 뒷모습으로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 나도. 오늘도 끝내 누구와도 마주하지 못했다. 그쵸. 중앙선 어느 사람과 마주칠 수는 있지만, 그쵸. 못했다. 여기 서 있는 나로서. 이 길을 오래 다닌 사람들이 말하기를, 결국 교통이란 자신의 몸을 세워둘 네모 한 칸, 네모 칸 하나 찾아가는 일, 홀로 네모 안에 바퀴를 세우고, 그쵸? 바퀴를 세우고, 응? 몸을 빼냈다. 내린 거죠. 겨우 이제 내린 거예요, 지금. 내린 거예요. 원주율의 속도로 걸어 들어와 좁고 선 듯한 나의 방을, 집에 와가지고 나의 방을 문을 열었는데, 먼저 와 의자에 누군가가 이렇게 앉아 있어. 그래서 주인이 얼굴을 딱 돌리고 있는 거야. 그리하여 오늘 단 한 사람과 비로소 서로를 보았다. 이제 혼자, 죄송합니다. 요즘에 프로그램에 나 혼자 산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정말 거기 나왔던 어떤 이제 사람이, 게스트가 나 혼자 사는데 오늘 3일 만에 처음 말했다면서 말을 하는데, 그쵸, 그런 경우죠. 오늘 저도 혼자 살아요. 그래서 저 오늘 3일 만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며칠 쉬었다 오늘 왔는데, 전화도 안 받고, 저는 좀 전화를 좀 안 받는 스타일이라고 안 받고 뭐 하니까 말을 저도 며칠 만에 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경우예요, 지금. 이 화자도 주인이 갑자기 탁 봤는데, 뭐야, 마주친 게 다른 나의 자아인 거죠.
내가 평소에 여기서 보냈던 나의 자아가 나를 탁 반기는 거야. 나의 다른 타자를 다른 삶에서 보지 못하다가 나의 집으로 들어와서 또 나의 자아를 어디선가 계속 어느 의자에 앉아서 뭐 책을 본다거나 공부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자아를 또 보는 거예요. 또 나인 거죠. 그리하여 오늘 단 한 사람과 비로소 서로를 보았다. 나의 자아를 보는 거예요. 형광등 불빛이 채 다 밝아지지 않은 하루가 쓰러지기 겨우 3분 전쯤에 3분 전쯤. 그래서 50분 교통정보라고 하는데 제목을 그렇게 한 거죠. 교통이란 그어놓은 금에 가서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보를 받는 거죠. 교통이면서 금을 따라가며 끊임없이 누군가의 뒷모습과 이야기하는 것이고, 차선을 지키며 자동차는 이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 기류에 그어진 금을 따라 이동을 하는 거죠. 그들의 뒤꿈치를 따라, 뒤꿈치라는 말 이해되시죠? 누군가의 뒷모습으로 정체되어 있지 않은가? 나는 누군가와 정말 정면으로 누군가의 세계와 정면을 마주쳐가지고 그거를 해결해 가는 게 아니라 항상 나는 누군가 마음을 급하게 누군가의 그런 어떤 유행 아니면 누군가의 꿈, 그것이 마치 내 것처럼 나인 것처럼 쫓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면적인 거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출퇴근을 하면서 우리는 매일같이 누군가의 뒤통수만 바라보며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되게 표현을 한다면 오늘도 끝내 누가 마주치 못한 꼴이 된다. 나의 자아, 나의 긍정적인 자아를 계속 발견하는 게 우리 모든 사람의 꿈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뒤꿈치만 가고 있는 거야. 그냥 누군가가 추구하는 게 마치 내 거인 것, 내가 바라는 것인 것처럼 나도 추구해 왔어. 똑같은 나였어. 그래서 나는 나의 또 다른 나를 보지 못했고 결국 방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그냥 늘 있었던 나를 또 만나는 건 그냥 나였던 거예요. 계속. 우리는 늘 나 안에 많은 나가 있지만 거기서 또 다른 긍정적인 나, 또 좀 더 나은 나를 발견하는 거를 늘 추구하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야, 이 화자는 지금. 그래서 이 길을 오래 다닌 사람들이 말하기를 결국 교통이란 삶이란, 그쵸? 삶이란 자신의 몸을 세워둘 네모 한 칸? 나는 어쩌면 매일 틀에 박힌 나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면적인 거는. 화자는 퇴근을 하여 홀로 네모 안에 바퀴를 세우고 몸을 빼냈다고 차에서 내린 것이다. 요즘 새로 그 로맨스 별채부록에서 그 주인공 여자가 이제 아이를 키우느라고 10년 동안 직장에서 되게 성공적인 직장을 생활하다가 집에서 아이 키우느라고 이제 8년인가 10년 동안 집에서만 있다가 이제 첫 출근을 해가지고 퇴근하면서 먹는 우동을 먹으면서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내 안에 다른 자아 있었던 자를 다시 찾아서 만난 거예요. 다른 자를 찾아서 만나면서 우동 먹으면서 너무 행복해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그 나의 틀에 박힌 그런 자가 아닌 다른 자를 찾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거야, 이 화자는 계속. 그래서 그냥 그 틀에서 그냥 나온 거야. 똑같은 틀에 나온 거고, 원주율의 속도라고 걸어 들어와 그냥 늘 했던 그 반복되는 그 속도, 섬뜩한 나의 방으로 들어간다. 원주율의 속도란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보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계속 반복되는 삶, 우리의 삶, 틀에 박힌 우리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늘 다른 나를 상상하고 또 다른 나가 좀 있으면 존재할 거라고 믿고 우리는 살고 있는데, 지금 이 화자는 그렇지 않게 시상을 전개하고 마무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시를 봤고요. 문을 여니까 다시 한번 확인. 먼저 와서 의자에 앉아있던 방의 주인이 얼굴을 확 돌리는 거야. 그냥 같은 자아를 보는 거죠. 방의 주인. 화자 자신이에요. 출근하면 계속 남의 뒤통수만 바라봤고, 또 퇴근해서도 또 나와 똑같은 또 자아를 보는 거고. 먼저 와 있어. 그렇죠. 바로 자신의 자아를 맞닥뜨리는 거고, 이를 화자는 그리하여 오는 단 한 사람과 비로소 서로를 보았다. 여러 사람을 보고 싶은데, 내 안에 여러 사람을 보고 싶은데 또 똑같아. 그런 말이죠. 그것도 집에 와 문을 열고서야 확인하는 거야. 그 전에는 내 자아에 대해 생각할 시간도 없었어. 그냥 해야 되는 거, 오늘 해야 할 일, 그것만을 계속 추구해 갔던 하루였는데, 내가 누구야? 한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런 하루였는데,
내가 나지, 나 저런 사람이었어. 그냥 그 정도까지. 바로 그 시각이 형광불 불빛이 채 다 밝아지지 않은 하루가 쓰러지기 겨우 3분 전. 그래서 57분이라고 한 거죠. 57분쯤인 거예요. 57분 교통정보랑 방송 제목이 나와. 우리 교통정보가 57분 교통정보라고 있었어요. 그거를 가져온 거예요. 그 의미를 가져온 거고, 이 제목을 가져온 의도는 뭐냐면, 교통정보야, 정보. 삶이라는 거는, 어디가 막혀 있고, 어느 도로가 어느하다는 정보를 주는 게 교통정보잖아요. 화자에게 어떤 정보, 주는 거에 교통정보예요. 그런데 지금 이 화자에게는, 삶을 꾸려나가는 필요한 정보를 말하는 거지, 이면적으로는. 그런데 나는 어떤 정보를 내 몸에, 내 안에 습득하고 체득해서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화자였다는 거죠. 하루 종일 소통이 단절된 삶 속에 지쳐버린 화자. 집에 와 문을 연 순간 계속 반복되는 거야. 또 다른 자아, 나. 그냥 나야, 나. 그냥 늘 마주치는 그냥 나. 50분 내에 마치 교통정보를 듣듯이 늘 똑같은 정보를 그냥 듣는 것처럼 그냥 막혀있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삶의 방향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퇴근하여 문을 열며 그래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냥 또 다른 자아가 아닌 그냥 같은 자아라도 보면서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한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하고 그냥 물어보는 정도? 시인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을 할 때까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만큼 늘 그냥 똑같은 삶에 살고 있는 나. 방문 연 순간 내가 우리가 이제 집에 딱 들어간 순간 난장판을 쪄놓고 나온 집을 보는 순간 맞아, 내가 아침에 저거 치우고 나오려고 했는데 못 치웠어, 막 그런 게 연상되는 그러면서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바쁘게 뭘 했지 하면서 연상하는 그 정도의 삶인 거죠. 그래서 보는 것으로 하고, 백석의 여운한 골적을 할 텐데, 또 명절이에요. 명절인데 백석의 시는 상당히 여러 기법으로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는 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여운한 골적을 하는 요 순간에는 그냥 우선 이 예상 문제로 많은 걸 준비해 놨어요. 많은 시의 기법이 들어있는데 한 번에 다 하면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뜻풀이 정도로 가고요. 백석의 시는 상당히 많이 분석을 할 거예요. 김춘주 씨도 많이 분석을 해야 되고, 시험 나올 때 됐어요. 이제 시험 나올 때 됐고, 명절날 스토리를 이어갑니다. 지금 이 화자는 아이예요. 나는 엄매 아베에 따라 우리 집 걔는 나를 따라, 걔까지 진할머니 진할아버지가 있는 큰 집으로 가면 진할머니 진할아버지는 뭘까 뜻풀이 해놨어요. 우리는 친할머니 외할머니 하는데 이때 진할머니 진할머니 진할아버지는 왜 했을까? 백석은 그 평안도 그때 그 사투리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백석 시인은 왜 굳이 그때의 언어를 남기고 싶었을까? 그쵸? 시대적인 그 상황도 있고요. 백석 시인은 그 공동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 아까 봤던 공동체를 강조했던 정인 그 숲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백석의 시인은 공동체를 상당히 강조해요. 백석은 공동체 잊지 마세요. 모든 시에 공동체를 강조해요. 근데 공동체를 강조하다 보니까 공동체들이 먹는 음식, 그 다음에 문화적인 행위, 그런 것들을 당연히 유지를 시켜야 되겠죠. 그쵸? 그러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썼던 언어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왜? 이유는 공동체를 존속시키고 보존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느껴지는 그 마음을 계속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그 당시의 언어를 그대로 살려요. 물론 우리 독자들은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거를 도대체 어떤 기법으로 또 시험 낼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는 두려워해요. 근데 이유는 그래요. 이런 거를 다 그대로 갖고 가고 싶은 거야. 이 공동체를 유지를 계속 하고 싶고 공동체의 마음을 계속 보여주고 싶은 거죠. 얼굴에 별자국이 솜솜 난 말수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이 시어를 현대로 풀이해 놓은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눈도 껌뻑거리는 하루에 배 한 피를 짠다는 벌 하나 건너집엔 복숭아 나무가 많은 실리 고무.
고모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모예요. 고모의 딸 이녀 작은 이녀 16세 40이 넘은 호라보의 후처가 된 포족족하니 성이 잘 나는 살빛이 메감탕 같은 입술과 젖꼭지는 더 까만 예수쟁이 마을 가까이 사는 토상고모, 고모의 딸 승려, 아들 승동이 계속 쉼표도 없고 누구를 말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게 또 기법이에요. 무슨 기법을 하고 있는지를 또 판소리 쪽과 연결해서 이거를 판소리로 본다면 또 어떤 음조를 갖고 있는지 그것도 또 볼 건데 그거는 이번 시간까지는 안 보고 다음 시간에 그 판소리과 연결해서 볼 거, 판소리에 연결된 우리 또 시가 되게 많아요. 그거랑 같이 집중해서 볼 때 다시 시기법을 볼 건데 지금 보면은 제 말도 지금 되게 빨라지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런 기법을 살린 거예요. 이게 지금 빨리 가는 그런 뭐 진양조 무슨 어조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 기법인데 아들 승동이 60리라고 해서 파랗게 보이는 산을 넘어 있다는 해변에서 과부가 된 코끝이 빨간 언제나 흰옷이 정하던 말끝에 설게 눈물을 짤 때가 많은 큰걸 고모의 딸 홍녀 아들 홍동이 지금 고모가 나는데 3명의 고모가 나온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작은 홍동이 배나무 접을 잘하는 주정을 하면 토방돌을 뽑는 오리치를 잘 놓는 먼 섬에 반디젓 담그러 가기를 좋아하는 반디젓이 나는데 밴댕이젓이에요. 우리 밴댕이젓 상당히 맛있죠. 젓갈 좋아하시는 분들. 삼촌, 엄매, 사촌, 누이, 사촌 동생들이 그득이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안간 애들 모여서 방 안에서는 새 옷의 냄새가 나고 명절이니까 새 옷을 입구나. 이제 조금씩 이제 명절 분위기가 나오죠. 또 인절미, 송구떡, 콩가루 찰떡의 냄새, 이때 명절의 음식들이 나오네요. 그리고 끼때에 두부와 콩나물과 볶은 잔디와 고사리, 도야지 비계, 돼지 비계는 모두 선득하니 찬 것들이다 하면서 명절 음식들이 이렇게 이제 조금씩 알아듣겠네요. 이제는 조금 전까지는 인물 소개였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호칭에 진할머니, 진할아버지 막 인물에 막 고모들 나는데 고모가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어디 살고 있고 또 그의 아들은 어떤 인생 역정을 겪었고 외모 막 그런 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익숙한 명절날 다운 익숙한 음식과 이제 행위가 나옵니다. 볼게요. 저녁술을 놓은 아이들은 저녁밥을 먹었어. 그리고 외양간 섭 밤마당에 달린 배나무 동산에서 쥐잡이를 하고 이때 놀이는 쥐잡이를 하는구나. 숨굴막질을 하고 이게 무슨 놀이일까 궁금하겠죠. 꼬리잡이를 하고 가마를 타고 시집가는 노름, 말 타고 장가가는 노름을 하면서 밤이 어둡도록 북적하니 논다 하면서 인물 소개가 나오고 음식이 나오고 있고 지금은 놀이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여우나 골족은 뭐냐면 여우들이 많이 사는 아니면 여우들이 태어난 그런 골에 살고 있는 일가족 부치들 친척들을 말하고 있는 게 여우나 골족 제목이 말하는 거예요. 여우나 골족 제목부터 사실 어렵죠. 그쵸? 말하고 있는 거고 밤이 깊어 가는 집 안에 엄매들끼리 이제 어른들끼리 여자분들은 또 여자분들끼리 아르간에서 늘 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끼리 웃간 또 방 한 방을 잡고 좋아지라고 놀고 쌈방이 굴리고 바리깨 돌림을 하고 우리는 막 모르는 놀이가 계속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놀이의 행위의 그 목적이 중요한 거지 행위의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세대의 사람들 공동체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은 바리깨 놀림, 호박대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구나. 그때 공동체들은 제비손이 구손이하고 이렇게 화디에 사기 방등의 심지를 몇 번이나 돋구고 홍게닭이 몇 번이나 울어서 졸음이 오면 아랫목 싸움 자리 다툼을 하면서 이 아랫목 싸움 자리 다툼을 왜 하냐면 이 추운 명절이에요. 가을이 아니라 겨울이잖아요. 그러면 이 방에
여기 보면 아궁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아궁이가 있어. 그러면 이 방문이 이렇게 있는 거죠. 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가마솥이 이렇게 있겠죠. 이 아궁이에 불을 막 지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아랫목인 거야. 여기만 따뜻한 거야. 여기만 따뜻하기 때문에 아랫목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아랫목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아랫목 윗목 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데 이게 윗목이에요. 그래서 요 주위만 따뜻하니까 여기에 자려고 추우니까 여기는 사실 추워요. 지금은 우리 스팀이 잘 돼 있어 이런 경우를 모르는데 왜 아랫목 싸움 자리털만 하는지는 추우니까 이런 데서 하면 추워. 특히 또 아랫목에 창문이 저기 아랫목에는 벽이 이렇게 있어요. 아궁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문 쪽에 자면 얼마나 춥겠어. 그러니까 여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드득거리다 잠이 든다. 그래서는 문창에 턱낭새의 그림자가 치는 아춤 신의 동새들이 우적한 형성거리는 부엌으로 샘문 틈으로 장지문 틈으로 와 뭐가 나와요? 무의진 갯국을 끓이는 이때 당시에 명절에는 평안도 명절에는 무의진 갯국을 먹었구나. 근데 그 냄새가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아침에 아이들은 어머니 이제 시누이들이 또 우적하니 홍성거려. 분위기도 보면은 싸하지 않아요. 되게 다정하고 되게 명절다운 분위기 흥성거린다. 우적하다라는 분위기로 하는데 아이들은 그때까지 잠들고 있는 거죠. 잠들고 있다가 맛있는 냄새다. 이제 일어나서 먹어야지 하는 것까지 해서 분위기가 이 시는 우선적으로 물론 뜻풀이를 하나씩 보긴 할 거지만 분위기를 보는 것. 첫 번째 진할머니 진할아버지 댁을 가는데 강아지도 쫓아오는 개도 쫓아오면서 가고 있는 나였어요. 그러다가 그 친가 그 여우나 골족답게 일가 부치들 친족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음식 소개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 엄마들 나눠서 방에 있는데 방에서 그냥 모여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폰만 누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계속 같이 어울려서 공동체끼리 할 수 있는 게임을 한 거죠. 실제 할 수 있는 게임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잠자리 들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계시는 순위 동생들이 무의진깨를 끓일 때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서 맛있게 먹는 게 그런 연상만 하시고 우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우나 골족은 여우가 나오는 태어난 골짜기 가족 일가 부치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여우나 골족이라고 한다는 것. 진할머니, 진할아버지, 진할머니는 순서가 아까랑 바뀌어가지고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의 평안도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라고 말하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오타 아닌가라고 맨날 물어봐요. 오타 아니에요. 진할머니, 진할아버지, 진할머니는 평안도 방언이에요. 우리 백석 시인이 평안도 분이라서 또한 의도는 그때 공동체에 썼던 언어를 유지하고 싶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상도에서는 아버지의 외가를 진외가라 했고요. 증조 할머니는 아버지의 외할머니예요. 아까 증조 할머니 나옵니다. 그래서 별자국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이렇게 천연도 앓고 난 흉터가 있어갖고 곰보자국 같은 게 예전에 많았어요. 그랬고 얼굴에 그런 있는 사람들한테 별자국 있네 막 그런 말 했던 기억이 얼핏 나는데 솜솜 얼굴에 잘고 옅게 얼근 자국이 듬성듬성 있는 모양을 솜솜이라고 별자국 이렇게 곰보자국이 있는 그 자국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말수와 같이 말을 할 때면 벌판 고무는 고모 포족족은 푸른빛이 도는 푸르족족 하는 것. 매감탕은 엿을 고아내거나 메주를 쑤어낸 솥에 남은 진한 갈색의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달달해요. 매감탕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선 조린 탕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엿을 고아내거나 메주를 쑤어낸 솥에 남은 진한 갈색의 물을 매감탕이라고 하고 여는 평안북도 지방에서 아이들의 성시 뒤에 동이나 열을 붙여서 불렀던 애칭이라고 합니다. 토방돌은 마루 아래 토방에서 마루 위나 방으로 밟고 올라서기 위해 놓은 넓적한 돌.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넓적한 돌이 이렇게 마루 이렇게 여기 이제 돌 위에 신발이 이렇게 나란히 있죠. 이렇게 그렇죠? 토방돌. 오리치 평북 지역에서 야생 오리를 잡는 데 쓰는 둥그런 갈고리 모양의 올가미. 반디젓은 아까 밴댕이 젓이고 송구떡. 우리 아까 음식 나왔죠. 송기떡의 평북 방언이고 소나무꽃 속껍질을 쌀가루와 섞어 만든 떡이라고 합니다. 한 번도 못 먹어봤죠 우리는. 콩가루 찰떡도 통가루로 버무린 찰떡이고 끼대 아까 끼니대 잔디는 옛날에는 잔디씨를 볶아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도야지비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돼지비계 그쵸? 돼지비계 김치 같은 거 요즘에는 먹죠. 우리 여기도 선득 서늘한 느낌이 드는 모양. 저녁술을 놓은 저녁밥을 먹은 아까 저녁밥 먹고 이제 아이들은 노는 거죠. 놀러 가는 거죠. 섭 옆에 평북 방언이에요. 섭 나오면 옆이라는 거. 쥐잡이 우리 지불놀이 봤었어요. 그쵸? 숭굴 막지 우리가 숨바꼭질 대충 예상은 갔어. 숭굴 막지 굴에 들어가나 뭐 하여튼 숨바꼭질 아르간 아랫간 온돌방에서 아궁이줄 가까운 거 아까 아르간 아랫목 조화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기놀이 그걸 이제 조화질이라고 하고 쌈방이는 주사위 바리케 돌림 호박대기 제비손이 구손이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그냥 놀이 일종이구나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여기 있는 거 의미를 물어보는 시험은 나오지 않아요. 방언이기 때문에 물어보진 않는데 분위기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자세히 한 번 정도 보고 다음에는 다른 시각에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어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눈으로만 읽는 것 자체로도 버거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시어 자체를 좀 분석을 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만 보시면 되고 화디는 등잔거리고 사기방등은 사기를 만든 등잔 홍게다 토종닭이죠. 요즘에 정말 토종닭 먹기 어려운데 턱납새 처마내기 귀 부분이나 그것의 큰 석가래를 뜻하는 추녀고 동새는 우리가 동석 샘문은 이건 어렵지 않죠. 작은 문 방과 방 사이에 있는 작은 문 무이징해국을 우리 동서분들이 아침에 끓여놓으면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가지고 맛있게 먹는 새우에 물을 썰어 넣어 끓인 국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우리는 저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거기다 팍 크게 썰어 넣어갖고 두부 넣고 끓인 거 좋아하는데 여기서 그냥 새우에 물을 넣어서 끓인 게 무이징해국인데 이거를 먹으면서 이제 명절 아침을 시작하는 거겠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마무리를 할게요.